안녕하세요. 더 좀비 좋은 ERP사업본부 최미숙입니다. 오늘은 신외관법에 대응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 그 방법과 팁에 대해서 저희 전략컨설팅센터 최종환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ERP사업본부에서 내부회계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환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최미숙 부장님과 함께 내부회계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ERP 고객사이신 투썸플레이스의 음료 기프트콘을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은 채팅창이나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거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신외관법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해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 등의 효과를 내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리고 벌써 만 2년이 경과했는데요. 특히 2022년인 내년부터는 기업의 자산이 1천억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대상이 됩니다. 저희 ERP 고객사의 회계 담당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대다수가 정책의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반대로 엄격해진 회계 감사 기준과 품질에 따른 리스크 확대, 그리고 비용 확대, 그 부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많은 고객분들 만나고 계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시던가요? 네, 저도 내부회계 구축을 다니면서 많은 고객사를 다니고 있는데, 5천억 이상 이미 도입한 고객사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1천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계신 고객사분들도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그 코스닥 협회 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작년까지 도입한 자산 규모 5천억 이상의 기업들이 그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평균적인 비용이 약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지금 저도 얘기를 들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모든 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과장님 말씀처럼 진짜 저희 고객분들께서 많은 비용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그런 부담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경감시켜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자리도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최종환 과장님과 함께 먼저 신외관법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우리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와 대략적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더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인 ICS10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먼저 우리 신외관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말씀하신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신외관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장표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표 기준으로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오늘 주제와 같이 기본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 합리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저희 신외관법과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하면 그 전에 내부 통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내부 통제 같은 경우는 회사 기업의 능률성과 효과성 같은 부분들, 그리고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의 준수 등을 관련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설계되는 기관의 이사회, 경영진, 기타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들을 통칭으로 내부 통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부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춰줘서 저희가 통제 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같은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된 게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외관법 같은 부분이 이전에 이제 뭐 대형 분식회계라든지 이제 뭐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같은 부분들, 뭐 감독 기능에 대한 불충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이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회계 개혁 및 선진화 3법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외관법 개정안이 17년 이제 10월 달에 공표가 됐고 실제로 18년 11월부터는 이제 개정된 외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시행된 외관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좀 개정이 됐는데요. 기존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 같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뭐 대표이사의 무관심 같은 부분들, 그다음 내부의 관리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통 이제 관리를 하고 운영실태 보고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검증 책임자 같은 부분들에 대한 이제 책임이 소홀히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감독 수단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해서 이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신외관법에서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의 내역을 감사 이제 인증 수준을 자체를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검토 수준에서 감사 수준으로 좀 상향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일단은 뭐 대표이사의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이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해서 직접 이사회 그리고 감사 쪽 혹은 주주총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제 모범 규준 같은 부분과 관련 근거, 법규가 조금 마련이 되는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되었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감사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외부 감사에서 진행하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이제 확인 내역, 검토 내역, 즉 감사 내역이 좀 많이 변경이 됐는데 기존의 검토 대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내부회계 관리자가 이제 내부회계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출된 내부회계 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보고서에 대한 검토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근데 변경된 감사 수준의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같은 경우는 내부회계 관리자의 이제 운영실태 보고서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시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그 통제 활동들에 대한 이제 각 프로세스별에 대한 통제 내역들을 외부 감사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재수행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을 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감사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자체가 실제로 저희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이제 감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제재 사항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뭐 갖추지 않았다든지 혹은 뭐 위변, 변조, 또 혹은 좀 훼손이 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는 이제 뭐 과태료 같은 부분에 있어서 뭐 과태료가 발생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2년 연속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이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뭐 최대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로 전환이 되면서 뭐 규제나 법령의 변화가 기업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대표이사 보고 의무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감사로 인증 수준이 조금 상향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모범 규준이나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면서 이제 회사에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변경된 법규에 따라서 이제 전사 수준에 대한 통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좀 재수립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에 대한 보완도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범위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 이제 R&R 혹은 이제 조직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변경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서와 같은 문서에 대한 이제 부담이 조금 많이 증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그리고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뭐 IT 이슈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변화에 대한 내역 관리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운영 방법 자체를 다시 한번 재수립을 해서 매뉴얼에 대한 보완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해당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조금 준비를 이제 철저히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2019년부터 어떤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신외관법 그리고
신외관법과 함께 같이 따라 나오던 문구들이 항상 뭐 상장 폐지라던가 뭐 회계 쇼크를 얻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왔던 부분이 사실 이렇게 법령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이네요. 네. 그러면은 2022년도에 우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도 일단 뭐 화면으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변경된 이제 꼭 변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좀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이제 기존에도 좀 비슷하게 운영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검토 사항인 경우에는 이제 모든 기업에서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관리를 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최초에 구축한 시점에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뭐 1년, 3년, 5년, 10년 이제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속 평가를 진행하고 관리를 해왔고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변경돼서 이제 조금 모범 기준이 개정이 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인이 바라보는 부분이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관련된 그 문서들, 뭐 통제 활동부터 시작해서 뭐 통제 범위를 산정하는 스코핑 문서 같은 부분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매년 이제 변경을 해서 회사 실정에 맞도록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 유효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지금 많이 보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평가 시의 적정성도 같이 한번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변경된 사이클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위험평가에 관련된 이제 스코핑 관리를 좀 이제 범위 선정이라든지 정량적, 정성적에 대한 평가 같은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ELC, PLC 하고 있는 이제 통제 활동들에 대한 이제 현황 분석들이 좀 같이 이루어지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완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문서화 같은 부분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미비점 같은 부분들 관련된 이제 개선 사항 같은 부분들을 도출을 해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운영의 미비점이라든지 뭐 개선 사항 같은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조금 많이 좀 세분화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데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처럼 기존의 검토 수준에서 이제 운영 평가에 대한 부분만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스코핑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미비점에 대한 도출이라든지 운영의 평가, 그다음에 이제 결론 그 통제 활동에 대한 이제 내역 확인, 변화 관리 같은 부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해당 사이클을 관리를 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상반기 내에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이제 컨설팅, 그러니까 이제 구축이 어느 정도가 좀 마무리가 되고요. 그 구축된 내역을 바탕으로 이제 계획과 이제 운영 평가 수행 일정 같은 부분들을 이제 좀 주기적으로 좀 짜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 감사나 뭐 외부 그 기말 감사나 뭐 이때도 분명히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꼭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 기간 그 평가에 대한 이제 내부회계 평가에 대한 이제 기간을 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통제 테스트를 위한 샘플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 대한 이제 효과성 평가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준비하는 부분이 꼭 반드시 필요하게 지금 변경이 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저 1년의 스케줄 중에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어쨌든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에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장표 한 장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준비하시는 기업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저희 쪽에서 추천을 드리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계속 변경된 내역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좀 드렸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이제 내부회계에 관련된 제도에 관련된 이제 자료들 문서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내부 회계를 가지고 통제 그 관리라든지 뭐 문서 업데이트라든지 뭐 스코핑에 관련된 작업들 뭐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평가에 관련된 지원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그 총괄 이제 운영 조직을 신설하시는 게 이제 가장 조금 좋을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직이 있더라도 이제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주시면은 내부 회계에 관련된 뭐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평가의 뭐 그런 부분들, 평가 관리라든지 뭐 자료 관리 같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도 이제 많이 단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이제 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통해서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내부에게 관리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기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화나 이제 이런 고도화 같은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부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조금 많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하고 손으로 작성하고 이렇게 문서화해서 직접 만들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연계를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자동화,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뭐 샘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동화를 통해서 실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러한 부분들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장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 사실 운영 조직에 대한 신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시스템 도입이라던가 뭐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그 후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서 그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의 어떤 기업들이 규모에서 네. 사실 운영 조직을, 전담 조직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인력에 대한 구성이라던가 몇 명 정도의 규모로 주로 조직을 하시나요? 보통 1천억에서 이제 5천억 미만 사이는 이제 조금 갭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뭐 인원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일 많이 본 인원 같은 경우는 한 5명에서 6명 정도까지 많이 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2명, 팀장님 포함해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인력을 구성을 해서 각 기업의 이제 내부회계 관리를 이제 도맡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두 분의 인원은 주로 이제 회계라던가 IT를 맡고 계신 분들이 주로 담당을 하게 되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좀 회계 쪽, 그러니까 재무, 뭐 회계, 뭐 경영 쪽, 경영 관리 쪽, 뭐 이런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맡고 계시는 추세이기는 하죠. 사실 그 조직을 운영하고 그 새로 신설 조직을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또 저희가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외부 감사를 받는 데까지 이제 사실 다 모든 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비용에 대한 투자이고요. 그 회사 대표님들이라던가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만나보셨던 기업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런 운영을 했던 기업의 사례? 기업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뭐 일단은 뭐 비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건데 효율적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을 한다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이제 검토와 이제 감사 단계의 차이점 위주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기는 한데 전사적 차원에서 이제 모든 이제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통제 활동에 대한 내역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변화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담 조직에서도 분명히 관리를 할 거지만 이제 현업에서 이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담 조직 내에서 모든 인원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업에서 이제 같이 이제 도움을 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이제 효율적인 내부회계 관리를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모든 이제 기업의 구성원이 이제 참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구성원에 대한 그 데이터, 뭐 자료들 같은 부분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그 수반이 되는 게 일단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거기에서 이제 수반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직, 뭐 정확한 조직이 이제 구성되지 않아도 이제 전담 인력이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용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시스템에 대한 이제 도입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조금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대응할 수 있는 관리제도에 대한 이제 확실한 감사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이제 중복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크겠죠. 실제로 도입을 했는데 뭐 필요한 기능이 안 된다든지 원하는 기능이라든지 뭐 데이터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 조건이 걸리게 되면 이제 추후에 또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중복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뭐 비용을 이제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인증된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감사인 분들이 많이 또 관리를 진행을 해주세요. 꼭 실제로 기업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기업에서도 이제 처음 이제 도입이 된 부분이고 이제 처음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자문이나 이제 회계법인의 회계사나 이제 도움 같은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어우러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이제 뭐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뭐 분명히 차이점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좀 효율적으로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기회비용을 조금 같이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하는 이제 뭐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투자 비용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발생을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이제 회사의 실정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구축 방법,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구축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회사 실정에 맞는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서 내부의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도입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IT 시스템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에 대한 절감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 내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방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손실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왜 많은 기업들이 더존의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인 ICS10을 선택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은 저희 이제 또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ICS10, 그러니까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의 최종적인 구축 목표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에 대한 작성과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는 내부 통제에 대해서 표준화하고 그리고 자동화와 최적화를 통해서 최대한 신뢰성 있고 안전성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내부 통제에 대한 설계,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외부 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ICS10에 대한 이제 저희 가장 큰 핵심 기능을 조금 5가지로 좀 추려봤는데요.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감사인에 대한 대응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평가 내역에 대한 조서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첨부 파일 같은 증적 파일에 대한 이제 전체 다운로드 이런 간편한 편리 기능부터 시작해서 뭐 ERP와 이제 그룹웨어를 연동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연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MRC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MRC, EUC, IP 같은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제 활동들에 대한 이제 변화 관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감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통제 활동들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한 내역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필요한 실정인데 그러한 기능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평가, 운영 평가와 이제 설계 평가는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운영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집단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단에서 평가에 필요한 샘플을 이제 오토 샘플링 기능을 통해서 자동 추출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그 효율성 있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현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운영 평가라든지 이제 설계 평가 같은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현업한테 이제 직접 샘플을 시스템상으로 직접 샘플을 요청을 해서 현업에서 이제 직접 데이터들을 올리고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적으로 조금 주요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ERP와 이제 그룹웨어와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뭐 조직도라든지 뭐 싱글 사인온 같은 부분들, 뭐 인터페이스 같은 부분들, 그리고 그룹웨어 같은 부분들과 이제 전자결제 문서 연동 같은 부분들을 함께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저희 효율성 있는 방법론 같은 부분들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도화에 관련된 이제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 시스템, 지금 현재 뭐 내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제 프로세스 내에서 발생되는 문서들을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계를 하고요. 그 데이터 연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ICS-10 내부회계 시스템 내의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평가하는 모집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집단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신뢰성에 대한 확인들을 한번 검증을 진행을 하고 샘플 추출을 통해서 이제 평가에 대한 내역을 통한 평가 도출, 결론 도출까지 해당 이제 오토 샘플링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요번에 이제 1년 연기가 됐죠. 이번에 코로나랑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1년 연기가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또 연결 내부회계도 이제 그룹사는 또 연결 내부회계를 또 2023년도부터 준비를 또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제 그룹사가 많이 계시는데, 그런 연결 내부회계를 또 할 수 있도록 설계와 운영에 대한 평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룹사 전체 혹은 파티셜 법인에 대해서 이제 스코프인 된 법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와이드 컨트롤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 내부회계에 대한 이제 설계와 평가 관리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의 이제 최종 목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이제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문제점 같은 부분들, 뭐 평가 증적 자료의 수집에 대한 어려움 같은 부분이라든지, 뭐 평가에 대한 내역들에 대한 이제 시간 같은 부분들, 기회비용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이제 길게 소요가 되는 부분들, 뭐 진행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이제 ICS-10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연동 기능이라든지 제공해드리는 기능들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자료, 안전성 있는 자료를 도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저희 ICS-10의 특장점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에 많은 케이스와 노하우를 적용한 시스템이라서 기업의 고민을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개별 내부회계 관리부터 연결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다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2000년도에 출시를 했던가요? 그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이 C3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인해서 IT 시스템이 전혀 다른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C3로는 신외관법에 절대 대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칫 C3만 보고 계시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C3로는 대응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큰일 납니다. 과장님, 그러면 끝으로 C3와 ICS-10이 뭐가 다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에 저희 그 고객사가 약 한 900여 개 정도의 고객사가 지금 C3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시스템 네오 C3라고 하는데 그 C3로도 이제 뭐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감사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 시스템으로는 이제 대응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꼭 ICS-10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간략하게 지금 한 장 정도로 조금 요약을 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조금 있으세요.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2007년 정도에 이제 출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도 조금 오래됐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지원이 조금 지금 현재 유지보수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간략하게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일단 가장 큰 거죠. 일단 계장 외환법에 대한 저희가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연결 내부회계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서 양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관리, 그리고 모집단 같은 관리 같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응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같은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평가 차수 같은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C3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차수가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무조건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데 뭐 현재는 모집단에 대한 관리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평가 차수 같은 부분들도 되게 이제 세분화해서 나눠서 관리하시는 기업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C3는 조금 불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CM 양식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통제 활동에 관련된 내역들, 그 보통 IC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통제 활동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정해진 양식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회계법인에서 각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이제 컨설팅을 해주다 보면 각 회계법인마다 이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이제 다르게 컨설팅이 조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C3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현재 저희 이제 ICS10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 양식 내용에 그 통제활동 내용에 따라서 기업에 맞춰서 100%다 반영을 해드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뭐 MRC, EOC, IP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뭐 세부적으로는 뭐 세부적인 이슈라든지 뭐 세부 리포트 같은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편의성에 있는 원하시는 자료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뽑아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또 감사인이 원하는 자료들을 이제 그때그때 도출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점이 많이 있으시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개정외관법의 대응이 아예 불가능하다. 원하는 양식의 보고서 양식 같은 부분들, 이 하단에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다 그거에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뭐 외관법 대응이 이제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0억 이상,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에 적용되는 이제 자산 규모 1,000억 이상, 5,000원 미만 기업 중에 저희 이제 C3를 지금 아직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는 ICS10으로 조금 전환해 주시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C3 고객사분들께서는 ICS10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외관법에 대응하는 더존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시연 요청은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의 주제처럼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뿐만 아니라 ERP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ICT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최종환 과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